오늘은 제가 원내대표로서 주재하는 마지막 원내대책회의입니다. 우리가 분열과 혼란을 계속한다면 수적 열세 속에서 다수당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추대적으로 종용을 했다 이런 기사도 좀 나오는데 종료이 됩니까, 의원들이? 전화를 혹시 받으셨습니까? 저도 받았습니다. 아, 받으셨군요. 권심과 윤심이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직을 맡고 계신 분들은 다 대통령의 뜻인가요?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누구나 떠나는 원내대표가 할 처신은 아니라고 봤고요. 심지어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각종 범죄 혐의 수사를 막기 위해 전 당이 일치 단계라고 했는데 우리는 전직 당대표가 대통령과 당을 위해 쉴 새 없이 돌팔매질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출국하시거나 어디 가시면 그때 꼭 그때 일을 벌입니다. 체리따봉 하시고 휴가 가셨잖아요.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회의 지금 시작합니다. 정진석 비대위가 어렵게 출발했지만 조금 전 영상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은 여전한 그런 분위기네요. 자, 잠시 후에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고요. 오늘 정치권에서는 영빈관 신축을 둘러싼 논란이 아주 크죠?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이 옛 청와대 영빈관 역할을 하는 부속시설을 신축하는데 예산 878억 원을 책정한 사실이 확인된 건데요. 용산 국방컨벤션센터 등은 국격에 맞지 않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이전 비용으로 496억 원이 든다고 했던 기존 입장을 번복한 거라서 논란이 큽니다. 네. 자, 대통령실은 국회가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발을 빼기는 뺐지만 네. 지금 이제 정치권 논란은 이미 뜨거워진 상황이고요. 특히 야당 쪽의 반발이 거세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양측 예산으로 국민을 속였다면서 네. 예결위 심사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했는데요. 아, 그래요? 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제대로 사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여론에 반하는 예산을 막는 건 의무라면서 878억 원이면 수재민 10,000명에게 1,000만 원 가까이 줄 수 있는 돈 아니냐고 했습니다. 네, 아까 누구더라? 정청래 최고위원인 것 같은데 네. 춘향 전에 변사또에 빗대는 이제 그런 발언도 했더라고요. 자, 영빈관 이전을 얘기했던 김건희 여사의 옛 녹취록 발언까지 지금 재소환된 상황인데 저희가 잠시 후에 뉴스픽에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자, 다시 이준석 전 대표 얘기로 돌아옵시다. 자, 오늘은 권성동 원내대표와 세게 설전을 벌였죠. 맞습니다. 영상에서도 봤지만 누가 돌팔매질을 한 거냐를 놓고 공격과 반격이 이어졌는데요. 네, 제가 서로 상대가 있다는 거죠? 네,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퀴즈 반장 되는 거 저 이제 각오하고 네. 있어요. 물어봐요. 네. 이게 이전 대표가 소셜 네트워크에서 주장한 내용인데요. 네. 대선 승리 1등 공신 땡땡땡 이준석 빈칸 채워주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대선 기여도가 높았다는 여론조사를 네. 공유하면서 이 표현을 쓴 거잖아요. 맞습니다. 답은 백 반장이 얘기해요. 그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바로 내부 총질러 이게 정답인데요. 윤 대통령이 문자 메시지에서 썼던 표현을 쓴 겁니다. 네. 혁혁한 공을 세우고도 결국 팽 당한 거라는 심경이 들어있는데요. 네.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역시 이제 상황실에서 저희가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좀 먼저 들어가서 얘기 진행할게요. 네, 오늘은 운영진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조혁신 멘토가 개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여하지 못했고요. 백다혜 반장이 정치 인사이드를 맡을 예정입니다. 박마코 되게 좋아하네요. 네, 네. 그래요. 네, 자 오늘 왜냐하면 하품을 하고 있길래 제가 말을 시킨 거예요. 네, 자 오늘 회의는 유 실장, 박마커, 유채커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 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백반장, 네. 정치 인사이드도 맡고 또 네. 정 의원분들의 의견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오늘 응답하라 다정에는 없지만 제가 정 의원분들의 의견 잘 챙겨서 다음에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럼 역시 이제 백반장만 믿고 저희는 가도록 하고요. 백반장 들어오면 됩니다. 자, 오늘도 뉴스가 많은 하루인데 서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백반장하고 얘기해봤지만요. 대통령실이 청와대 영빈관 기능을 하는 새로운 시설을 짓겠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878억 원을 포함시켜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이전 관련 예산이 늘어난 데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정치권의 공방 아주 뜨거운 상황입니다. 또 신당역 영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가 뒤늦게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섰는데요. 관련한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혜연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혹시 오늘도 저 울체커의 활약 영상 기다리셨나요? 오늘은 중간에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눈 크게 뜨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뉴스5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878억 또 추가, 국가가 지키지 못했다. 외교 시험 때 임명 강행, 독감주의보로 잡아봤습니다. 지난 대선, 녹취록 대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윤석열,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녹취록이 연달아 공개된 가운데 이 녹취록 역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내 아는 그 도사 중에 그 사람이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영빈관을 옮겨야 된다 하더라고. 옮길 거야. 옮길 거예요? 네, 김건희 여사의 옮길 거야. 이 말이 결국 실행에 옮겨지는 모습입니다. 기재부 예산안에 주요 외빈 접견과 행사를 지원하는 새 영빈관을 짓는 사업비 878억 6,300만 원이 편성된 겁니다. 사업 수행 주체는 대통령 비서실, 사업 기간은 2013년과 2024년 2년입니다. 대통령실은 용산으로 이전한 뒤 내외빈 행사, 국방 컨벤션 센터 등에 열어봤지만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그래서 신설 필요성 국회에 제안했다. 이렇게 이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시계를 3월 20일로 돌려보면요. 당선인 시절 윤 대통령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블레어 하우스 같은 거를 건립하는 방안도 있고요. 지금은 이게 1년에 몇 번 안 쓰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런 걸 꼭 써야 되면은 시민 공원이지만 청와대 영빈관이나 본관을 외국 귀빈을 만약에 모셔야 되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 그 공원은 개방하더라도 이 건물은 뭐 저녁에 국빈 만찬 같은 행사를 할 때 쓸 수 있지 않겠나. 네, 또 김 여사 녹취록에 등장하는 도사, 즉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던 무속인 개입설에 대해선 이렇게 받아치기도 했고요. 뭐 대선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무속은 뭐 민주당이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용산 문제는 처음부터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고 반년 만에 말이 결국 바뀐 건데요. 청와대 이전 비용에 대한 말 바꾸기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역시 당선인 시절 496억 원이면 된다고 공언을 했는데요. 이달 초에는 국방부와 행안부, 경찰청 등 정부 부처에서 원래 다른 데 쓰려고 잡아놓은 예산 약 307억 원을 추가로 끌어온 사실이 드러나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국민들도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한 예산이기 때문에 496억 원이면 대통령실을 이전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전과 관련한 긴급 소요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추산을 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집행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여당에서도 이전에 추가로 비용이 드는 부분이 있으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 나왔는데요. 경제부총리께서 관련 부처들을 모아서 추가적으로 또 필요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미리 한번 사전적으로 다 모으셔서 또 추가적인 비용 재원을 좀 확인을 해서 좀 미리 좀 밝히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추가 이전 비용 또 야당 의원의 지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쯤 되면 영화 속 이대사 생각나는 사람 저만 있지는 않겠죠. 이거 돈 다시 빼시겠어요? 아니면 묻고 더블로 가시겠어요? 묻고 더블로 가. 네, 민주당에서는 영화보다는 동화가 떠올랐나 봅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거듭한 양치기 소년 말이죠. 대통령실이 양치기 예산을 편성해서 가뜩이나 민생고로 힘든 국민을 또다시 속였습니다. 멋대로 세금 쓰는 자를 엄단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나서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이전 비용 속인 것을 즉각 사과하기 바랍니다. 5천만 국민 앞에서 양말 뒤집듯 거짓말하는 것을 제대로 사죄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서 국회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도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대통령실이 예산안의 최종 결정권은 국회에 있다면서 사실상 공을 떠넘겼는데 전부 다 깎아버리겠다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윤석열 정권의 청와대 이전 결정, 직전 문재인 정권과 다른 모습 보여주겠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애초 밝혔던 계획과 예산이 잇따라 바뀌면서 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용산시대에 걸맞은 내외빈 영접 공간이 필요하다. 국민적 동의로 예산이 확보되면 진행하겠다. 다시 한번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 필요성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아울러 국정조사 전이라도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 규명단과 정기국회에서 또 다른 양치기 예산이나 불법 부정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네, 두 번째 픽, 국가가 지키지 못했답니다. 어제 신당역 여성 영무원이 스토킹을 당하던 끝에 가해자 전모 씨에게 살해됐다는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신당역 현장에는 시민들의 추모 행렬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족은 그저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10월서부터 아빠하고 약간의 오해가 있어가지고 1년 동안 대화가 사실 끊긴 상태였어요. 이제 또 그렇게 지내다가 3일 전에 아빠가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럴저럴 했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아빠 내가 그동안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를 보낸 거예요. 네, 피해자 31살 전모 씨는 현재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와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드러나면 날수록 참담합니다. 피해자 A씨와 같은 직장에 다니던 전 씨는 A씨를 오랜 기간 스토킹해왔습니다. 불법 촬영물로 협박하기도 했고요. 이 때문에 A씨는 전 씨를 2차례 고소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심 재판 선고가 어제 있을 예정이었는데 선고 바로 전날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스토커의 심리 상태라는 게 예. 매우 위험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자기 생각에 갇히는 겁니다. 결국은 절박한 어떤 편집증적인 그런 그 생각으로부터. 그래서 결국에는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지금 이런 이제 지경에 이르게 되면 예. 피해자에 대한 협박 문자나 미행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양상을 보면 지금 정말 거의 마지막 순간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하는 거를 예지할 수 있을 정도로 아마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서 직장에서도 직위 해제가 됐는데요. 그제 저녁 6시 서울 6호선 부산역 고객안전실로 들어가 자신을 다른 역의 직원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렇게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해서 피해자 A씨의 근무지가 신당역이라는 점 그리고 야간 근무 일정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는 신당역으로 이동해서 샤워캡을 쓰고 화장실 앞에서 A씨가 올 때까지 70분 동안 기다렸던 겁니다. 이번 범행을 막을 기회 여러 차례 놓쳤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난해 고소 당시 경찰은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주거지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없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지적 나옵니다. 작년에 만든 스토킹 처벌법도 미흡하다는 지적 나옵니다. 윤 대통령 오늘 이 부분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신당역 영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 이 보도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출장 떠나기 전에 법무부로 하여금 이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러한 범죄가 발부딪힐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곧바로 긴급회의를 열고 제도 보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어제 저녁 신당역을 혼자 찾았다가 기자를 만나서 국가가 지키지 못했다는 말도 했는데 이제 국가가 지키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스토킹 처벌법에는 현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이 부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번 신당역 사건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보복 범죄를 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스토킹 범죄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일선청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슬프고 참담한 마음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묵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네, 여가에도 뒤늦게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전체 회의 추모 묵념과 함께 시작했는데요.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고 법안 심사 소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발이 묶였던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이제서야 심사 대상으로 올린 겁니다. 이게 스토킹 처벌법만 있고 피해자 보호법이 없다 보니까 피해자 보호에 자꾸 구멍이 생기는데요. 빠르게 법안을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소위 구성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빠르게 보호법을 만들어서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범죄를 신고하고 피해를 고발한 여성들이 더 큰 위험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세 번째 픽으로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외교 시험대입니다. 잠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저희 이제 앞으로 모든 관심은 이제 유한울 체커에게 좀 집중해주기 바랍니다. 특히 조익식 멘토는 옆자리니까 좀 긴장도 좀 풀어주고 대화를 좀 많이 해요. 유한울 체커가 지금 조 멘토 다음에 넘버 2죠. 지금 기수로는. 맞습니다. 뭐 유정아 실장은 워낙 착하니까 말 잘 들을 거고. 늘 말 잘 네, 박주로 마커가 좀 문제긴 한데. 표정이 네, 그 얘기는 뭐 나중에 저희가 끝나고. 네, 국장 빼고 2인자, 국장 포함하면 서열 3순위, 가정에서는 저 울채건데요. 중국의 서열 3순위 리젠수 상무위원장이 어제 저녁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장격인데 오늘 여의도를 찾아 우선 자신을 초청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새로이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호혜적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30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한중 수교 30주년을 함께 축하하고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 간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습니다. 네, 지금은 용산으로 넘어가서 윤 대통령을 예방 중인데요. 이 소식은 더 나오는 대로 다정의 방송 중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리젠수 위원장이 우리나라에 도착했을 때 모습이 화제입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성남 서울공항으로 영접을 나갔는데 미국 서열 3위 낸시 펠로시 의장이 방문했을 때와 비교가 되는 겁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휴가 중이라는 이유로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았는데요. 이번이 공식 초청에 따른 방안이라고 해도 태도 차이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실이 어제 발표한 첫 한일 정상회담도 난제를 만났습니다. 일본 정부가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이라면서 입장 차이를 드러낸 겁니다. 일본 한 언론도 외무성 고위 관계자가 왜 그런 발표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곤혹스러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 순방 출발까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갈지 우리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네, 네 번째 픽은 임명 강행입니다. 며칠 전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 강행이 임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윤 대통령이 오늘 이 총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정부 들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고위공직자 모두 13명입니다. 네, 마지막 픽, 독감주의보입니다. 질병청이 오늘 계절 독감 유행주의보를 내렸습니다. 2019년 이후 3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21일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데요. 생후 6개월에서 만 13세 어린이, 임신부, 그리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그 대상입니다. 네, 금요일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자, 영빈관 신축 관련 논란 지금 정치권에 상당히 뜨겁습니다. 물론 이제 국회에서 풀어야 될 문제라는 그런 설명을 대통령실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예산이 이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공방도 뜨거울 걸로 보이고요. 그 오후에 대통령실에서 추가 설명을 더 내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익을 높이고 국격에 걸맞게 내 외빈을 영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이 청와대 영빈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시민에게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행사 때마다 부분 통제할 수밖에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전 비용이 처음에 밝힌 496억 원에서 자꾸 늘어나는 데 대해서는 이 당시 밝힌 비용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고 이번 영빈관 신축 비용은 직접적인 이전 비용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부속 시설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의 이야기도 좀 들었지만요. 뭐 상당히 강하게 이제 회의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도 이제 관련 발언을 이어갔죠. 영빈관 신축 예산 878억 원은 말이 안 된다. 다 깎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거죠.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전북 전주에 내려가서 아침 지도부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원래 준비한 발언에는 관련 내용이 없었습니다. 민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했는데요. 그러다가 회의를 마무리한 뒤에 역시 민생과 결부시켜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이 예산 꼭 삭감하라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영빈관을 짓는데 878억이면은 수재민 10,000명한테 만 가구에 약 1,000만 원 가까이 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국민 여론을 존중하고 우리가 이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거는 우리의 의무겠죠. 아까 그 삭감하신다고 말씀하셨던가요? 네. 네, 또 이 예산과 비교해서 기재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한 지역화폐 예산을 서민 예산이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을 되살리는 것도 국민한테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전에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국민의 원성이 높고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변사또 있죠. 춘향전의 변사또를 얘기를 했는데 탐관오리 변사또를 꾸짖었던 이몽룡의 시와 지금의 상황이 비슷하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 뭐 유명한 그 시를 얘기하는 모양이죠. 네네. 네, 뭐죠?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네. 그다음 모르죠. 옥반 뭐 가요 뭐 이런 뜻인데. 자, 좋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기서 그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제 리잔수 상무위원장의 회동 소식 이제 뉴스픽에서 전해드렸는데 공동 언론 발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네, 그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제 한중일 국회의장 회의 개최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 리잔수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는데요. 김 의장은 이 두 사람이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리 위원장과 본인은 한중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양국 의회가 마중물 역할을 해나가기로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문화 콘텐츠 교류, 인천 상하이 구간 등을 포함한 이 직항편의 조속한 재개와 증설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는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속보를 좀 챙겨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한중 관계에 여러 현안이 있기 때문에 글쎄 뭐 사드라든지 또 한중 정상회담 관련한 얘기가 나올지 저희가 관심인데 유체커가 계속해서 좀 회의 중에 챙겨주기 바랍니다. 계속 챙겨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방심하면 안 됩니다. 네. 제가 불시에 물어볼 거니까. 알겠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의 원픽은 어떤 걸로 꼽을 예정이에요? 네, 오늘 픽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새 영빈관 건설에 878억 원, 민주당 양치기 예산 전액 삭감할 것.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등록은 하루 전이죠. 물망에 오른 사람들은 10명에 가까웠지만 출마 의사를 공식화한 사람은 어제 저희가 속보로 전했던 이용우 의원 1명뿐입니다. 추대론의 주인공이었던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언제 결정을 할지 당에서 제일 큰 관심이죠. 추대론에 불을 지핀 건 권성동 원내대표였다고 하는데 오늘 마지막 회의 주제까지 이준석 전 대표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지난 5개월을 돌아보면 참으로 숨가쁜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빨리 당이 안정화되고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이 똘똘 뭉쳐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네, 오늘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원내대표 선거는 19일 월요일이죠. 내일 하루가
후보 등록일입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이 원내대표와 당대표 직무대행, 비대위원장 직무대행까지 거쳤던 권 원내대표, 후임까지 정해놓고 떠나고 싶었던 걸까요? 초선 비례대표 의원들을 점심자리에 쭉 모아놓고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추대론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은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다고도 하는데요. 원내대표 출마 의지를 보이는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불출마를 권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출마 선언 전날인 그저께 전화를 받았다는 이용호 의원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비상 상황이니까 추대 쪽으로 해서 하면 어떠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당의 건강성은 경쟁에서 나온다. 국민들이 자꾸 이렇게 추대하는 모습은 좋게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저는 뜻을 달리한다 이렇게. 네, 제가 원내대표 소식 전하면서 이 친윤계 일각에서 이 주전 비대위원장 추대론이 나온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 일각의 진원지가 바로 권 원내대표였던 셈입니다. 주호영 추대론에 이른바 윤심이 실린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이 의원은 그거는 권심일 뿐 윤심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무에 불개입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추대를 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를 자꾸 펴는데 사실 6.25 때도 그 당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다 했어요. 어떻게 답정너를 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윤심은 그게 아니에요. 특별히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현재까지는 이용호 의원이 유일한 원내대표 후보입니다. 원내대표는 보통 3선 이상 중진들이 주로 맡죠. 이 의원은 당세가 강하지 않은 호남 출신의 재선 의원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이렇게 입당을 했었는데요. 불과 9개월 경력의 당원이 원내대표에 출마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죠. 본인의 당선만으로도 당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의 주류가 이 주호영 추대론을 주장한다라는 질문에는 나도 주류다, 나도 친윤계다 이렇게 발끈하기도 했는데요. 다정회의 주류는 바로 저죠. 아무튼 이 의원은 앞서 장제원 의원이 합류를 했던 친윤계 민들레 모임의 간사를 맡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중진들은 윤심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말도 했는데 이 의원 역시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건 아니었을까요? 여기에 윤 대통령이 초선 의원들 더 세게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초선 의원이라고 해서 뭐 당대표, 원내대표 못한다는 당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영선도 당대표를 하고 민주당도 지금 초선이 당대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도전하게 되고 네, 어쨌든 이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직접 선언하면서 주호영 추대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아직은 이 주전 비대위원장 출마 의사를 공식화하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원내대표 추대론 사실 당내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오늘 이용호 의원 출마 선언을 오전에 해가지고 사실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좀. 그 전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전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냥 그때서 답을 안 드릴게요. 네, 추대론을 주장해왔던 권 원내대표 역시 좀 머쓱해진 상황이죠. 추대 쪽으로 종용을 했다 이런 기사도 좀. 종용이 됩니까 의원들이?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생각도 권 원내대표와는 달랐습니다. 역대 원내대표 선출 경선이 기본이고 상식에도 부합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주호영 추대론이 윤심이라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윤심, 김심, 이심, 정심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오히려 오직 의원님들의 본심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선은 계속 하는 거죠? 복수의 후보가 등록을 하면 단 경선을 하는 거고 후보가 한 사람이 나와도 거기서 초미를 물어야 됩니다. 네, 윤상현 의원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로 원내대표 선거 미루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현재로서 높지 않아 보입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권 원내대표의 마지막 회의 발언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대선과 지선에 이기고도 이 혼란의 연속이었던 지난 임기 5개월, 혼란의 원인은 이 사람이다. 명확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정치 공세와 국정 발목 잡기에 대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당이 내용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각종 범죄 혐의 수사를 막기 위해 전 당이 일치 단계라고 했는데 우리는 전직 당 대표가 대통령과 당을 위해 쉴 새 없이 돌팔매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직 당대표가 돌팔매질을 하고 있다. 듣고만 있을 이준석 전 대표가 아니죠. 돌팔매질을 한 건 당신들이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말은 바르게 합시다. 이준석이 시작한 게 아니라 이준석에게 집단 린치하고 돌팔매질을 하려고 당신들이 기획한 거죠. 네, 이 전 대표는 권 원내대표의 이 발언도 비판을 했는데요. 제가 자리에 연연했다면은 대선 1등 공신으로서 대선 기여자로서 인수위 참여나 내각 참여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도 일찍이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전 대표는 이 1등 공신이라는 발언 비판을 했는데 윤 대통령의 당선 기여도에 대한 뉴스토마토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국민의 34.8%가 이준석 전 대표를 대선 1등 공신으로 뽑았다. 윤 대통령을 꼽은 여론 24.1%였고 윤 핵관을 꼽은 여론 4.7%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당의 혼란과 위기의 원인, 대통령이 윤 핵관에게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라고 뒤에서 험담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권력을 독식하려고 무리수를 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대선 때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정치신인 대선 후보와 30대 영선의 당대표가 만드는 불협화음을 강조한 바가 있죠. 결국은 내부 총질러로 마무리됐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대선이라는 이번 항해의 여정에서 우리의 컨셉은 불협화음이어야 합니다. 남들은 우리를 불협화음이라고 조롱했지만 우리는 끝내 그것이 하나의 멋진 작품임을 증명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선 승리 1등 공신 내부 총질러 이준석입니다. 네, 이 전 대표의 일단 윤 대통령 저격에 불쾌함을 표현한 사람 있었죠. 바로 정진석 비대위원장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표를 이 땡땡 저 땡땡이라고 칭했다는 발언, 그런 적이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했는데요. 이 전 대표가 그보다 더한 말도 들었다 이렇게 반박을 하자 더 이상은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만. 거기에 대해선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그런 류의 얘기를 듣는 국민들도 지쳤어요. 이제 그만. 네, 그런데 이 전 대표의 공격은 멈추지 않고 있죠. 당이 법원에 가처분해서 이길 방법이 없으니 윤리위를 재가동할 거다라고 봤습니다. 윤리위나 이런 다른 방법을 쓰지 않을까. 어떻게든 제가 봤을 땐 빌미를 만들어가지고 제명 시나리오 이런 거 가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원이 아닌데요 이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영국과 미국 등지로 이 해외 순방을 떠나죠. 그 틈을 타서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를 하고 가처분에서는 이 각하 판결을 이끌어낼 거라는 게 이 전 대표가 예측한 시나리오입니다. 윤리위 회의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한다라는 이런 기사 장면을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법원 신문에서 당의 비대위가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자격을 문제 삼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 신청인이시죠. 현재 당원권이 정지입니다. 이 당원 당규라는 것은 이제 당원들에게 적용되는 이러한 헌법과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는 사람이 이 효력 정지를 구할 이러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 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 윤리위의 추가 징계, 당의 독립기구라고 이제 선을 그었는데요. 윤리위가 일정을 당겨서 이 전 대표를 추가 징계한다는 시나리오는 그럴 필요도 없다, 효과도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하루에도 오만 이야기를 다 하고 요즘 헛것이 보이시는지 무슨 독점관까지 보시니 지금 그걸 완전히 벌집 쑤셔놨는데 엮이기만 하면 막 무지막지하게 마구 달려들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슬금슬금 피하는 판인데 윤리위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법원의 가처분과 당 윤리위, 경찰의 수사까지 얽혀 돌아가는 이 여권 내 갈등이요. 전현직 당 지도부 주연의 대통령 찬조 출연까지 하는 형국이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꿀잼 각인 듯한데요. 여야 정치인의 관전평으로 오늘 발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건 당군 일에 처음 보는 일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당군 일에 이런 당대표도 처음이에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의 후임 누가 될까요? 월요일 다정회에서 이 결과를 전해드릴 수 있을 듯합니다. 누가 됐든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 이어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발등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용호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가 불출마 권유, 권심이 윤심 아냐, 이준석 전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돌팔매질 공방. 네. 자, 이용호 의원의 발언을 빗대서 아까 이제 유정아 실장이 다정회의 주류는 본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박준호 마커가 막 웃었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 주류를 생각한 것 같은데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아까 유 실장은 못 봤을 것 같아가지고. 네, 얘기 좀 하라고. 주류는 맞는데 그 한자가 다르잖아요. 주인 주자가 아니고 그래요. 술 주자라고. 알았어요. 네, 알았습니다. 네, 뭐 그렇게까지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네. 돼요. 제가 네. 또 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내일 등록이죠. 이제 등록은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은 더 안 나오고 있죠. 네, 울체커. 그렇습니다. 예. 후보 등록은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기탁금 2천만 원을 내면 등록이 가능한데요. 휴일이 촉박한 만큼 합동 토론회는 없고 선거 당일 정견 발표만 있다고 합니다. 후보자가 한 명이면 추대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용호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주호영 추대로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조차도 아직은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학용, 조혜진, 윤재옥, 김태호, 박태출 의원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출마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윤곽은 내일 등록 마감 시간이 임박해야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용호 의원은 주호영 추대론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제가 아까 발제에서 좀 전해드린 것처럼 출마를 만료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직접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거나 또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에 결의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박수로 추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맞아요. 예. 박수의 힘당이냐 이런 반발도 이제 있었잖아요. 이 의원은 이 부분을 상기시키면서 원내대표를 추대하는 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추대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우리 당에 처해 있는 환경에서 적절치 않다고 보고 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3050도 아니고 또 지난번 비대위원장 할 때 박수치고 추대한 사례가 뭐 한두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꾸 같은 인물 돌려막기 하면서 이게 추대하는 것은 당을 어렵게 만든 거다. 같은 인물 돌려막기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고요.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에 다시 도전하는 거를 아마 의식한 그런 표현으로 보입니다. 어제죠. 어제 저희가 다뤘던 내용인데 윤상현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미루자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다시 내려질 때까지 원내대표 선출을 미루자고 했는데요. 정치의 사법화를 탈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용이 된다면 새 원내대표는 원내대표가 아니라 사실상 당대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건데요. 기각이 되더라도 결과를 봐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가처분 쳇바퀴를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한 겁니다. 반면 이용호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은 어차피 계속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당의 정치 일정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처분이 지금 끝없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 어제도 뭐 6차 가처분 신청했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런 상황에 종속돼서 또 당의 일정을 수정하는 것은 당의 일관성이나 당이 보이는 모습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마커. 네, 하겠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역시 이제 원내대표 선거 연기에는 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을 했는데 그 일부의 그런 의견이 있지만 이 지도 체제를 서둘러서 확립한 것이 더 시급한 과제 아니냐라는 인식이 더 많았던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원내대표 선거가 이제 불과 사흘 남은 상황에서 연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네, 유 실장 공격하는데 아주 몰입해가지고 본인이 페이스를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네. 자, 딴 생각하고 있었죠. 회의에 좀 집중해요. 늘 집중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네.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뭔지는 모르겠지만 유 실장이 좀 혼 좀 내고요. 자, 그래도 이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당 지도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아까 류 실장이 발제에서 뭐 국민의힘 내에서 그 갈등을 보는 민주당의 시각이 꿀잼각이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반면에 그 아주 우려하면서 호통을 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김종민 의원인데요. 이 정당의 운명이 이 판사 손에 달린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 정당이
정당의 운명이 갇혀본 판사의 결정에 좌우된다는 거. 이거 정치하는 사람 다 사표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치를 뭐하러 합니까? 이준석, 정진석, 권성동. 알겠습니다. 저는 다 사표내야 된다고 봐요.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이다. 이런 게시물을 그동안 많이 올려왔잖아요. 이를 놓고서 당 내에서 설왕설래가 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신임 김행 비대위원이 먼저 이 전 대표를 저격했습니다.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당원을 모집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당원 전체의 표심을 흔드는 왜곡된 민주주의다. 당심을 본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흔드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바로 반박에 나섰는데요. 민주주의의 적이란 얘기는 좀 많이 나간 것 같다. 정당은 항상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자 김 비대위원이 재반박을 했습니다. 제가 말한 민주주의의 적인 주어는 이 전 대표다라면서 어떤 경위로든 저희 당에 입당한 소중한 당원들을 저격한 게 결코 아니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김 비대위원을 향해서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의외로 정진석 비대위원장입니다. 당 사무처에서 내린 결론은 그동안 이 전 대표의 당원 가입 실적 크게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 전 대표를 향해서 고도의 디스를 한 셈입니다. 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리잔수 상무위원장과 윤 대통령 만나는 거 혹시 속보는 안 들어왔어요? 저 열심히 챙기고 있었습니다. 챙기고 있었어요? 네, 지금 네. 막 좀 들어왔는데요. 윤 대통령이 리잔수 위원장을 접견하고 양국 우호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면서 앞으로 한중 양국이 보다 발전해 나가는데 위원장님의 역할과 관심을 기대한다 이렇게 인사를 했고요. 또 양국이 공동 이익을 확대해 나가고 국민들의 우호와 신뢰 더 깊어지길 기대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리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의 따뜻한 인사 안부와 좋은 축원을 전한다. 또 30년간 양국 지도자분의 공동 노력하에 중한 관계는 시대와 더불어 전방위적 발전을 이뤄왔다고 화답했습니다. 네, 일단은 덕담이 좀 오갔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사드 같은 예민한 현안이 실제로 좀 논의가 됐는지는 저희가 좀 취재를 해봐야 될 거예요. 예, 네, 유체커가 좀 챙겨주고요.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용호 권심이 윤심 아냐, 이준석 권성동 돌팔매질 공방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마커의 주민으로 갑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 관련한 소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검경이 이재명 대표 수사에 연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두산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죠. 한 20여 곳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또 이 대표의 장남 동호 씨의 불법 도박 혐의도 수사 중인데요.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추진, 또 한동훈 장관 탄핵 추진을 시사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의 대표가 됐다고 해서 만약에 죄가 있더라도 덮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국민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죄를 덮어 씌우는 거는 안 되는 거라는 거. 제가 그걸 당해봤기 때문에 제일 잘 압니다. 절대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있는 죄를 덮어달라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말입니다. 이 대표가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란 경고로 들리는데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래더라. 알아들었냐? 지금부터 내가 벌을 줄 테니까 달게 받아라. 한 장관의 지위에 맞추기라도 하는 듯 이 검경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샘열인표로 따지면 크레센도 점점 강하게 이 대표의 목줄을 조여오고 있죠. 먼저 수원지검은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을 무혐의 처리하면서 작성한 불기소 결정서를 볼까요? 이 대표의 변호사비가 이 쌍방울 등으로부터 대납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적시를 했는데요. 이 현재까지 드러난 금액 이외에 지급 금액이 더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 당 차원의 방어 총력전에 나섰는데요. 이 대표의 호위무사로 꼽힌 인물이죠. 김남국 의원 불기소 결정문의 내용이 정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당시 그 선임했다라고 하는 변호사 보면 차장검사, 부장검사, 그냥 변호사거든요. 일반 변호사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20억을 준다?
황당한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서초동 시세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검찰이 수사했지만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연기만 지금 불기소 결정문에다 넣은 거 아닌가 냄새만 피우고 있다. 네. 수원지검은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사건 수사도 맡았는데요. 앞서 이 경기 남부경찰청이 이 대표와 이 당시 실무를 맡았던 성남시 공무원에게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사건을 넘겼죠. 검찰은 곧바로 수사에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오늘 두산건설 본사와 성남FC 사무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 대표의 측근인 이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주거지도 이 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네이버와 이 차병원 등 다른 5개 기업도 들여다볼 전망인데요. 민주당은 이 수사에도 이 야당 탄압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이 대표 관련 수사는 모두 정치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성남FC 이제 후원금 관련된 내용인데 광고 영업에 따른 비용 지불인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 합법적이고 아주 투명하게 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하지도 않고 또 소환 조사를 한 적도 없는데 다시 불송치된 것을 다시 또 재수사하는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좀 의도성이 있는 거 아니냐. 물론 민주당 내에도 엇박자를 낸 사람이 있긴 합니다. 이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인데요.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눈여겨볼 거는 기부 체납을 15%를 하기로 원래 해야 되는데 그걸 10%로 낮춰졌다 그래요. 그 5%에 해당하는 현금을 광고를 내게 해서 후원금 쪽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현금성 기부 체납을 받은 거다. 라는 대목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 일이 있었던 거는 2014년, 15년도의 일인데 그때까지는 기부 체납은 모두 현물이었습니다. 그러면 현금 기부 체납은 이때 당시에서는 불법이었죠. 검경은 수사 범위를 이 대표의 가족으로까지 넓히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장남 동호 씨, 이 불법 온라인 도박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죠.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 일로 고개를 숙이기도 했었는데요. 제 가족들과 관련해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표 당시 아들에게 치료도 받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경찰은 이 사법치료가 약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 14일 동호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요. 상습 도박 및 성매매 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을 해서 10시간 가까이 조사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 수사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봤는데요. 가족까지 건드리는 건 잔인무도하다고 날 세웠습니다. 한편에서 보면 정말 이것은 그냥 타켓을 딱 정해놓고 그리고 여기 대해서는 그냥 탈탈 털어가지고 나올 때까지 뭔가 문제 생길 때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는 이상 이 정도로까지 할 수가 있나 싶어요. 너무 무도하고 좀 너무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가족은 좀 건드리지 맙시다. 이 대표는 비교적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요즘 전쟁 아닙니까, 전쟁? 우리는 사실 전쟁할 생각이 없는데 총 맞고 고문당하고 또 탄압을 당해서 모든 걸 잃어버린 그 수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정적으로 여기고 이 숙청에 나섰다고 본 모양입니다. 자신을 제거하는 데 공력을 낭비하지 말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정부도 정쟁 또는 야당 탄압 또 정적 제거 이런 데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는 마시고 그렇다고 민주당도 방어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역공에 나섰는데요. 당한 만큼 되갚아주겠다는 결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야라레타라 야리카에스 바이가이스다. 이재명 지키기를 위한 첫 번째 반경 무기 김건희 특검법인데요. 민주당은 이 검경이 유독 이 대표에게는 엄격하고 김건희 여사에게는 반대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죠.
정적을 제거하고 정치적인 어떤 상대 후보였던 세상의 부인과 가족들의 아들들까지 다 전부 다 수사를 하면서 정작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금 제가 봤을 때 나온 증거들 보면 그냥 기소를 지금 당장 해도 충분한 어떤 요건이 다 갖춰진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기소가 가능한데 수사기관이 뭉개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전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그냥 밀어붙이시는 거죠. 짧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시는 것밖에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통령실도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저는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정정당당하게 전공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검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게 바라는 답변 아마도 이 말인 듯합니다. 좋아, 빠르게 가! 이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 윤 대통령 전에 넘어야 할 산이 또 하나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캐스팅 보터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인데요. 조 의원은 민주당 뜻대로 움직여줄 생각이 없는 듯하죠. 특검법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도 패스트트랙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의 검사가 누가 돼야 될지 여야가 서로 추천해서 주고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래야 이제 그 공정성이 담보가 되는 거니까요.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특검을 추진하겠다. 굉장히 무리수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 이번엔 조 의원에게 엄포를 놨습니다. 이 조 의원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훈계했는데요. 우선은 뭐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 부인을 공격하는 거다 뭐 좀스럽다 뭐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그냥 정치인 부인에 대한 그냥 사인에 대한 그런 공격이라고 한다면 그런 평가할 수 있을 텐데요. 주가 조작이고요. 중대범죄이고요. 조 의원에게 의심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죠. 평소엔 민주당 의원들과 어울리더니 이제 국민의힘으로 노선을 갈아탄 것 같다는 건데요.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요. 원래 조정훈 의원님이 그러니까 법사위 쉬는 시간 중간중간에 저희랑 같이 쉬셨었거든요. 근데 2주 전에 보니까 야당 의원실에서 쉬다가 갑자기 저희당 의원님이 거기 가니까 활짝 깜짝 놀라셨다고. 항상 저희랑 쉬셨는데 왜 갑자기 그쪽으로 가셨는가. 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왜 요새 우리랑 같이 안 노냐면서 서운함을 나타낸 셈입니다. 일단 조 의원을 압박은 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회유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놀아요. 띠물 뛰며 공을 차며 놀아요. 민주당엔 복수 대상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검수 원복을 추진하는 눈엣 가시 같은 인물인데요. 다수당이 힘으로 탄핵하겠다고 하면 저는 당당하게 그 절차에서 임할 것이라는 기본 입장을 말씀드렸고요.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수사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를 향한 수사의 배후에는 한 장관과 윤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있죠. 민주당은 한동훈 탄핵 추진도 시사했습니다. 그냥 개인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고 뭐 탄핵을 하려면야 지금이라도 뭐 수적으로나 또는 그 위법 부당 사유가 저는 누적이 돼 있다고 보고 특히 시행령 독재, 시행령 쿠데타는 저는 엄중한 위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국민적 감수성 그리고 국민적 공분, 국민이 결정할 일이다라는 생각. 민주당 사실 대선과 지선에서 연이어 패배하면서 이 강경 일변도 노선을 반성했는데요. 지난 5년 동안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에 지나치게 휘둘렸다고 자평했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어느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붙여 슬그머니 종적을 감추고 있는 형국이죠. 오늘 주민 한마디는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때 당대표 후보로 나섰던 박용진 의원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당이 사당화돼서야 되겠냐. 혹은 나만 살고 당은 죽는다는 자생당사 노선으로 가서야 되겠냐. 우리 당은 면면이 이어져 오는 선당 후사라고 하는 그 리더들의 품격 있는 태도가 있었다. 네.
자, 중국 서열 3위 리잔수 상무위원장이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도 만나고 또 조금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청와대에 예방을 했고 관련한 속보를 아까 이제 유한울 체커가 얘기를 했죠. 사실 좋은 얘기들이 좀 보도가 돼서 조금 전에 그 속보는 그 사드 같은 좀 예민한 얘기가 좀 오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했거든요. 했는데 속보가 좀 나왔습니다. 속보가 나왔는데 이건 윤 대통령과의 대화는 아니고요. 그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비공개 회담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 아마 복수의 참석자들을 통해서 좀 알려지고 있는데요. 리잔수 상무위원장이 미국 주도의 여러 가지 그 한미일 군사 협력이라든지 또 반도체 동맹에 대해서 상당히 날선 또 견제구 발언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미국 독자주의라는 그런 발언을 했고요. 또 미국이 북한의 관심을 해결하려는 실질적인 조치도 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특히 사드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이익을 훼손하는 불순한 의도다라는 이제 그런 발언을 했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서 대한민국이 한국이 좀 거리를 둬라라는 그런 요구를 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판단이 드는데 자 아무튼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다음 주부터 해외 순방에 나서잖아요. 이제 영국 거쳐서 미국에 가는데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상당히 이제 외교에 또 좀 균형을 잡는 그 작업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 이렇게 쳐다봐요? 아, 부장 이제 네, 맞는 말씀 하셔가지고. 그래요? 아니 제가 이제 나온 속보를 보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끔 좀 더듬거리기도 해요. 네, 아니 예측하실 때는 좀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무슨 예측? 기사를 다 나오고 나면 이제 국장이 예측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저는 국장을 믿지만 또 정 의원님들이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알았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자, 좋습니다. 오늘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제 전북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었죠. 앞서 이제 그 영비과 신축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저희가 뉴스픽에서 좀 들어봤고요.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이죠. 네, 어제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농해수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죠. 여기와 관련해서 오늘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생에 관한 일, 국민이 원하는 필요한 일은 주어진 권한의 최대한 행사에 신속하게 성과물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지나친 속도전 아니냐, 또 일방 통행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아니 우리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것이고 국가 안보, 특히 식량 안보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주곡 가격 유지를 위한 이런 활동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거야말로 속도전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서 주어진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공연히 발목 잡아서 그러지 마시고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도 하자고 지금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쌀값 유지 정책에 대해서 흔쾌히 협력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제 그 농해수위 법안 심사 소위에서 이 민주당 의원들은 이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이를 날치기라고 비판을 했었죠. 이 대표는 이 국민의힘이 비판을 멈추고 민주당에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셈입니다. 이 대표는 이 정부를 향해서는 환율과 수입 물가의 문제, 고금리 문제, 기타 물가 문제에 대해 정말로 심각한 상황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안도 내고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이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쌍특검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김건희 특검과 이재명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한 말인데요. 이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 추진 쇼다 이렇게 지적한 것을 두고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한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이게 대선 때 이미 이재명 후보 거, 윤석열 후보 거 다 쌍특검 하자. 이게 여야가 합의했던 사안이에요. 예. 후보 둘 다 국민한테 약속했던 사안입니다. 근데 그걸 안 했어요. 국민들이 별로 기대도 안 했죠. 그런데 만약에 김건희 여사 특검하는 것만 부담스러우면 저는 그러면 우리 이재명 후보 거도 특검으로 가자. 그래서 쌍특검, 대선 때 약속했던 쌍특검을 해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선 때 약속을 했던 사안이라는 건데요. 김 의원은 정치권이 원래 말만 하고 잘 안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단지 국민들한테 그냥 시건하지 말라. 한쪽 특검을 하는 게 정치 공세처럼 보이면 그럼 양쪽 특검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조여오는 검경,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탄핵 맞불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백다의 반장의 정치 인사이드입니다. 네. 자, 감사원 감사, 또 태양광 사업 등을 놓고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박범계 전 법무장관의 설전도 이어졌죠. 민주당은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정치권 공방 소식을 정치인사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전현희 위원장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작 해당 논문을 읽어볼 생각조차 없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예상이 하나같이 빗나갔었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나란히 차기 전대도전을 꿈꾸고 있었던 분들이란 건 안 비밀입니다. 네, 정치부회의의 이른바 고인물, 조익시멘토의 빈자리 제가 채워보기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해왔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응답하라 다정회와 정치인사이드 콜라보로 준비해봤는데요. 조멘토가 복국장의 빨간 의자를 노린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럼 저는 조멘토 자리를 노리면 되는 건가 싶은데요. 반장들의 자리 쟁탈전만큼 정기국회를 앞둔 국회의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거의 이런 권력남용의 감사원 역사는 없었다고 봅니다. 대통령 밑에 감사원이 있어서는 진짜 안 되겠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요. 예. 아예 대통령 말 안 듣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시켜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개헌 논의가 저는 더 절박해지는 거라고 봐요. 뭐 한마디로 민주당이 민주당했다. 지극히 민주당스럽고 반헌법적인 기상천외한 발상이다. 지금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대표의 비리를 방탄하기 위해서 완박 3법을 추진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전방위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비롯해서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수급 지연 등 전임 정권을 들여다보는 감사를 잇따라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그중에서도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에 대한 알박기 공방과 함께 이루어진 감사를 두고 민주당은 명백한 표적 감사라면서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감사원 정치 개입 방지법을 발의했고 이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은 감사원이 특별 감사를 시행할 때 국회에 사전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과 목적의 옳고 그름은 감찰 금지 사항으로 못 박았는데요. 문재인 정부 당시 감사원장 맡았던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가장 먼저 반기를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정치가 감사원의 직무에 직접 개입하려는 반헌법적인 발상입니다. 네, 이러한 최 의원의 발언에 도리어 감사원 중립성 문제에 책임을 묻는 공격도 이어졌는데요. 전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의도성 정치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시초가 최재형 감사원장이 중간에 그만두고 정치에 입문했지 않습니까? 네. 최재형 감사원장과 그 지시를 직접적으로 수행했던 유병호 사무총장이 사실상 지금 감사원의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주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이 거센 정말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될 뿐이지 민주당은 감사원법을 당론으로까지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주요 감사들을 정치 개입과 보복으로 규정하고 입법을 통해 막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감사 완박이라면서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를 덮으려는 의도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구 권력의 갈등을 또다시 격화시킬 발언이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정조준한 겁니다.
국민들의 이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될 돈들이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이미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비리를 직접 저격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한 저 태양광인이 이런 공사 발주한 거 여러분들 이제 정권 바뀌면 하나하나 한번 보십시오. 누가 다 해먹었는지. 세금 뜯어낸 돈으로 재정 투자하게 되면은 친여 자기네와 유착된 업자들만 배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부패 예방추진단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의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2,200여 건의 위법, 부당 사례가 드러나자 전수조사와 함께 관련자에 대한 사법 처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사법 처리까지 운운했다며 반발했는데요. 여기서 잠시 응답하라 여야회 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문재인 정부 태양광 비리 정조준에 대한 여야 지도부들의 생각 댓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존폐가 달린 안보 문제이자 경제 문제라면서 정부를 향해 부패 카르텔 척결의 진정으로 명운을 걸어주십시오라는 당부의 말 남겼는데요.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본인들의 무능이나 실정을 덮기 위해 전 정부의 어떤 정책까지도 이잡듯 뒤지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의견 전했습니다. 여야의 온도차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던 의견들이었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사법 처리 발언에 크게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검찰총장입니다.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 전 정부 태양광 사업에 대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지극히 상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운운하며 재발적인 도둑 마냥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수사 가이드라인은 오히려 민주당 정권의 특기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에 명운을 걸라고 했던 사건 중에 제대로 해결된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윤 대통령의 사법 처리 발언은 전 정권 비리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예고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전반적인 문제를 사법 시스템에 맡기겠다는 일종의 거리두기를 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후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감사가 확대되고 검찰 조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리기 철저한 모욕주기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좌표를 찍으면 해당 부처가 반성문을 작성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보수 언론은 나라가 절단이라도 난 것처럼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언급했는데요. 윤 대통령 관련 논란에 대해 직접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가 되고 나면 형사 사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을 수사하지 미래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좀 지나고 나면 현 정부 일도 또 수사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지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그러면서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당시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사 필요성까지 언급하면서 신구 권력 간 갈등으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뭘 했느냐, 사고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작 본인은 우리 국민이 적군에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전 정권이 북한 눈치를 보면서 뭘 서설 겼다 이런 방향으로 몰고 오고 싶으신 모양인데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서 희생됐고 그걸 항의했고 그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걸로 마무리된 사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현재로 돌아와서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대통령 기록물을 토대로 청와대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윗선 소환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그 대상입니다. 서해 피격 사건, 강제 북송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은 다음 달 국정감사 전에는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사 결과에 따라서 향후 정치권의 신구 권력 갈등은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는 이분의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한결같이 과거 캐기에 몰두하고 있잖아요. 네. 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어제 기자회견을 했고 오늘은 또 박범계 전 법무장관의 또 반격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오후에 들어온 여러 가지 관심 있는 그런 뉴스들을 좀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부터 좀 해볼까요? 그 앞선 발제에서도 살펴봤지만 민주당이 그 감사원 정치 개입 방지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지금 이제 여야가 좀 대립하고 있잖아요. 감사원법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에서 입장을 밝힌 게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른바 감사원 정치 개입 방지법은 감사원이 특별 감사를 시행을 할 때 국회에 사전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국회의 사전 승인 보고 절차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해당 조항이 신설이 될 경우에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감사원 직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한 규정이 신설된 데 대해서도 감사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위축시킨다고 꼬집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감사원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이제 입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진행 상황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후에 들어온 여러 가지 속보를 좀 챙겨보겠습니다.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법정 구속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은 전 시장은 자신과 관련된 수사 기밀을 제공받고 담당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었죠. 오늘 오후에 수원지법에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었는데요. 법원은 조금 전 은 전 시장에게 벌금 2천만 원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은 전 시장에 대해 뇌물공여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467만 원을 함께 구형했었는데요. 은 전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방송계 소식 중에서는요. MBC의 대주주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일부가 박성재 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박문진, 김도인 이사가 MBC의 편파 보도와 나눠 먹기식 인사 등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박성재 MBC 사장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김 이사는 박 사장이 보도국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에 조국 전 장관 관련 집회 관련 보도를 통해서 친문재인, 친조국 성향의 시청자를 대변하는 진영 언론의 대표 주자로 MBC가 확실히 자리매김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이 박 사장이 이끄는 MBC의 현 주소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다만 해임안이 실제로 추진되고 가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이 일단 많다고 하고요. 박 사장은 해임당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번 해임안 관련한 얘기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 이제 공방이 오갔는데 야권과 여권이 좀 맞붙었죠? 네,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김 이사의 그 해임 제안에 대해서 구구절절 옳은 말이라고 곧바로 옹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박 사장의 해임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이 공영방송의 본령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언론 장악의 신호탄이 또다시 터졌다면서 이 진영 논리라는 수준 이하의 노동관에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오후에 나온 그 판결 관련해서는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했던 고영주 전 박문진 이사장이 있죠. 오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네요. 네, 2013년 1월 한 보수단체 행사에서 고영주 전 박문진 이사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이에 2015년 문 전 대통령은 허위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이 조금 전 문 전 대통령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고 전 이사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을 한 건데요. 대법은
기재부는 고 전 이사장이 개인적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표현의 자유 한계를 일탈한 위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자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 태양광 비리 정조준 신구 권력 갈등 재격화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유채껏 이제 일주일 동안 고생했습니다. 좀 편안해졌어요? 네, 조금. 네, 좋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아주 조금이라고 그러네. 손가락을. 코멘토 좀 도와주라고 했더니 오늘 안 왔네요. 그래서 아예 안 왔어요. 오늘.